오늘은 미국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이 도시는 모하비 사막이 자리 잡고 있으며 네바다주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해요. 이곳에서 1995년 5월 26일 그녀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에스메랄다 곤잘레스, 편의상 그냥 멜란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멜란다 그녀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어릴 때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랐고 가족 중 둘째로 위로 오빠와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요. 가족들 말에 따르면 멜란다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양한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지금 부동산 사야 되는 시기다. 이런 걸 잘 캐치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죠. 이 때문에 그녀는요 24살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한 게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머리도 좋으니까 두 개의 학사하기에 동시에 30만 명의 팬을 가진 인플루언서 플러스로 수백 달러의 페이를 받는 직업 모델이었습니다. 24살인데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예요. 가족들이 봐도 친구들이 봐도 그녀는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녀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23살 때 갑자기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조현병과 감정장애. 그녀는요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을 잘 복용만 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 그런데 약을 하루라도 중단한다? 그럼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 기복은 말도 못하고요. 현실 인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환각과 망상 그리고 사고인지 장애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런 여동생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 후아는 항상 멜란다를 걱정했어요. 그녀의 이런 정신병이 극심하게 심해졌을 때가 5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였어요. 그때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다가 얼마 전 루이스라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녀는요 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케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 루이스 내내 곁에 붙어가지고 돌봄을 해줄 수가 없죠. 루이스도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빠인 후안이 매주 시간을 내서 멜란다 집을 찾아왔고요. 약을 먹었는지 체크했고요. 안 먹었으면 막 뭐라 하면서 약 챙겨 먹으라고. 하지만 후안이 이렇게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녀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한 지 딱 5일 후 멜란다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2019년 5월 31일 오후 5시 30분경 후안은 평소처럼 멜란다 집을 찾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 현관문이 왜 열려있어?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물건들이 다 헤집어져 있는 거예요. 집안에 멜란다의 지갑과 가방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얘 어디 갔냐고 멜란다가 없는 거예요. 순간 후아는요 여동생이 차를 타고 어디 갔나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틀 전에 멜란다의 남자친구인 루이스가 나한테 분명히 그랬었거든. 멜란다 상태가 최근 들어 너무 안 좋아져서 혹시나 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정처 없이 돌아다닐까봐 차키 그리고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와 순간 후안 너무 안 좋은 예감이 들었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멜란다 핸드폰도 차키도 그리고 집안에 지갑도 그대로 있었어요. 돈까지 다 그대로 두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바로 가족과 그녀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바로 후안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멜란다의 집 수색을 시작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현장은 다소 복잡했지만 집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도 같은 것도 없고 멜란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어. 그런데 영상 속의 그녀의 모습은요 약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 이틀 전부터 우리 초인종 모니터 있잖아요. 멜란다 그걸 보면서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네. 또한 갑자기 거실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딱 봐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걸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날 때 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휴대폰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변 지역 조사를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 단서를 얻습니다. 이 CCTV 영상은 5월 31일 새벽 2시 30분에 촬영된 것으로 멜란다의 집 근처에서 찍힌 거예요. 이때 그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집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웃집 현관 쪽으로 걸어가요. 현관 앞에 딱 서더니 주섬주섬합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멜란다 옷차림이 속옷 차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이웃집 사람은요, 멜란다가 매춘부나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딱 한마디 하고 가라고 그냥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쫓아내요. 이웃집을 떠난 후 멜란다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시 거리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첫째, 멜란다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가출한 게 아닌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집이 어디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둘째, CCTV 기록 시간을 통해 추정해보면 멜란다는 15시간 이상 실종된 상태로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를 배회할 순 없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조사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단계로 주변 지역의 수색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때 경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생뚱맞게 멜란다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 현 남자친구 그리고 멜란다의 친구들 등등을 조사하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아니 지금 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가? 왜 이렇게 수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이는 오빠 후안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나서요. 멜란다 30만의 인플루언서였어요. 글을 올린 거예요. 실종됐다고 제발 우리 동생 좀 찾아달라고. 2019년 7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지역의 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였어요.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하는 소리가 멜란다가 5월 30일 오후에 자동차 열쇠를 산다면서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리점에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그녀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대요. 지금 영상이 그때 영상인데 보시면 또 속옷 차림이야. 이 상태로 왔으니 아무래도 시선을 확 끌면서 정상적으론 보이지 않았겠죠. 여기서 팩트는 그녀 곁에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약 한 30분 정도 수리점에 머물렀어요. 그 이후에 같이 떠났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의 CCTV를 통해 경찰은 바로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브렌트라는 남자, 이 남자는요 멜란다의 이웃이었습니다. 브렌트는 멜란다가 실종된 거 알고 있었어요. 같이 서비스 센터도 왔었구만. 그런데 이 남자, 이 사실을 경찰에게 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게 그냥 조용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건 후에 언론 인터뷰도 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경찰이 CCTV 들고 찾아오기 전까지 이 얘기 쏙 빼고 있었던 거죠. 왜? 왜 그랬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야, 이 사실 왜 숨겼냐? 네가 죽이거나 어떻게 했지? 하지만 이에 대해서 브렌트는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 두고 살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와. 알리바이 또한 확인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에 사건은요 진전이 없어요. 하지만 오빠 후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 사건이 잊혀지는 거거든요. 사람들 머리에 이 사건이 각인돼야 되거든. 후아는 쉬지 않고 계속 언론과 인터뷰하고 언론에 노출시켜요.
그 결과 사건 발생 2달 후 또다시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익명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 크리스가 룸메이트인 산드라와 함께 한 젊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사막에 버렸다고. 처음에 경찰은요, 이 사건과 멜란다 사건을 연관 짓지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봤어요. 왜냐면 제보자가 피해자의 이름 플러스 사건 발생 시기 이런 거를 전혀 얘기 안 했으니까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지역 주민 크리스, 이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라 보니까 이 남자 멜란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이네. 여기서 이제 뭔가 똥꾸렁내가 났던 거예요. 거기다 크리스가 일하는 곳에 전화해보니 와, 멜란다가 실종된 그쯤 이 남자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을 안 했네.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이 단서를 받고 얼마 안 돼서 또 하나 익명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크리스와 산드라가 사람을 죽였다고. 다른 제보자한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요, 이때의 익명 제보자 피해자의 이름 플러스 전체적인 범행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와 산드라가 청소제를 넣은 주사기를 멜란다라는 여자한테 주입, 살해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 살해 후 이들이 시멘트를 채운 자작나무 상자에 봉인, 렌트카를 타고 사막으로 가서 거기 버렸다고. 와, 바로 경찰 확인 들어가요. 조사 결과 이 제보자 말이 맞아. 멜란다가 실종됐던 그쯤 크리스 차를 렌트했네? 시멘트와 목재 나무 상자도 구매한 이력이 있어. 혹시나 싶어 크리스의 핸드폰 위치 조회해보니 엄마야, 정말 사막으로 갔었어.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크리스를 체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공범으로 생각되는 산드라와도 이 사건을 연결짓기가 어려웠어요. 우선은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사막에다 버렸다는데 사막 어디? 크리스의 핸드폰 위치 신호가 사막에서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위치 정보가 애매한 거예요. 사막에 있었네. 이 정도만. 사막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데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드는 생각이 크리스와 산드라를 불러다가 신문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 이 둘 모든 걸 자백할 사람들이 아니야. 자발적으로 갑자기 자백할 리가 없다. 자백할 거였으면 벌써 했겠지. 오히려 바로 불러다가 신문해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라고 도망갈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바로 하지 않고 경찰은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알아보니까 크리스 여자친구가 있네. 리사. 그런데 이 리사 사건 발생 전부터 후까지 모든 기간 동안 금지 물품 소지로 감옥에 있었어. 경찰은요, 이 리사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 제보자들 몇 명이 경찰서로 전화했잖아요. 크리스한테 들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등등. 여러분, 외부인한테, 남한테 이런 얘기를 다 털어놓을 정도면 자기 여자친구한텐 얘기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여자친구 리사를 주요 돌파구로 삼아 살살 구슬려가지고 시신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경찰의 희망사항, 착각이었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딨습니까? 경찰이 생각했던 것보다 리사와 크리스의 사이가 너무 더 굳건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해. 리사는요, 경찰의 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걸 크리스한테 전화로 알려줘요. 경찰들이 날 찾아왔었다. 뭐라고 했는지 아냐? 너 그 여자 죽인 거 걸린 거 같더라. 오히려 도망가라고까지 얘기해줍니다. 여기서 더 최악은요, 지금 리사가 크리스한테 다 말해줬다.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경찰은요, 리사가 크리스한테 이런저런 말 해줬다? 이거요, 수사 마무리 단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여튼 리사에게서 관련 단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마지막 방법을 취했습니다.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이다. 맞짱 뜨자.
크리스, 산드라 불러. 제일 먼저 신문한 사람은 산드라였습니다. 산드라가 범죄 이력도 없고 그래서 죗값을 받아도 크리스보다는 덜 받을 것 같거든. 살살 구슬리면 자백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경찰 예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산드라 자백 1도 안 합니다. 경찰이 산드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크리스랑 해서 사람 죽였다며? 사막에 묻었다고 하던데? 이 말에 산드라 바로 받아쳐요. 누가 그래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때 그 시간 난 차고에 있었어. 이게 사실이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짓거리고 다니라고 해요. 산드라는요, 경찰 질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오래 하지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은 크리스까지 부르게 되죠. 하지만 이때 크리스는 이미 만만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해 빈틈없이 대답했고 그의 집은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단서 못 찾은 거죠. 아, 수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답답해진 경찰은 우리가 기댈 건 이제 너밖에 없거든. 다시 산드라를 공략합니다. 산드라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가벼운 처벌을 약속하는 것뿐만 아닌 네가 자백한다고 해도 우린 널 바로 체포하지 않을 거야. 지금 자백하더라도 네가 외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다 도와줄게.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준다니까.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아, 진짜요? 결국 산드라 모든 걸 불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하니까 앞서 보여드린 노랑머리 사진과 딴 사람 같지 않아요? 여튼 2019년 10월 8일 사건 발생 약 2달 후 경찰은 산드라가 제공한 위치를 바탕으로 사막에서 시멘트로 봉인된 거대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멜란다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이 이미 심하게 부패해서 부검은 했지만 정확한 사망 사인을 모르겠어. 그저 추정하기로는 그 상자 안에서 밧줄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질식사 당한 게 아닐까. 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크리스 잡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잡아? 쓸데없이 눈치만 빨라가지고 이미 눈치채고 도망가 버렸는데 딱 이때 경찰이 알게 된 거예요. 리사가 감옥에서 몰래 경찰을 만났다, 너를 의심하더라 이런 걸 크리스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된 경찰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두 사람의 모든 통화 감청 들어갑니다. 이 통화에서 크리스, 이 사랑꾼 놈이 리사 년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리사, 나는 중앙아메리카 벨리즈로 도망갈 거야. 네가 석방되는 날짜 맞춰서 너 데리러 내가 그쪽으로 갈게. 우리 같이 벨리즈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 다시 시작하자. 와, 미국의 최수종이야 뭐야. 크리스와 리사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둘의 감정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감옥에 갇혀 상대방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도망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가지가지 아주 풀세팅을 하고 앉아있죠. 오히려 이런 이들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은 해결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2019년 10월 11일 경찰은 리사를 데리고 가기 위해 막 귀국한 크리스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 때가 됐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살인마 크리스 말에 따르면 자기가 그날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속옷만 입은 여자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멜란다. 뭐하고 있어요? 크리스가 놀래서 당황해하니 갑자기 멜란다가 먼저 아, 나 차에 타도 되나? 그래서 이때 오케이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같이 차를 타고 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와 멜란다 그리고 크리스의 친구까지 셋이 크리스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집에 딱 갔더니 한 여자가 더 있네. 그게 누구? 크리스의 룸메이트 산드라. 이렇게 여자 둘에 남자 둘이 된 거예요. 처음에 크리스와 크리스의 친구는요, 멜란다가 성매매 매춘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 여자인 줄 알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한 번씩 성관계를 했는데 크리스 만족이 안 돼. 좀 더 자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멜란다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즐길 거 더 즐긴 거예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산드라는 잘 알지 못한다. 크리스는 정확히 기억이 없다. 둘이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은요. 크리스의 친구가 언제 집에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그저 기억나는 건 멜란다가 마약을 하기 싫었는데 강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란다가 너무 열받으면서도 흥분되고 그랬겠죠. 거기다 정신병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더 악화되면서 통제가 전혀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 여길 떠나고 싶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면서 물건 다 박살내고 되게 화가 난 듯 보였다고. 그런데 이때 크리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린 널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고. 넌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면 더더욱 보내줄 수 없다 했겠죠. 크리스는 통제되지 않는 멜란다를 옆에 빨간 표시한 철봉에 묶었습니다. 이때 산드라 말로는 자기가 말렸다는 거예요. 멜란다를 그냥 놔주라고. 하지만 크리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멜란다는 묶인 상태에서도 계속 공격성을 보였어요. 크리스한테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러다가 크리스가 배를 맞았네. 순간 너무 화가 났던 거지. 멜란다를 보면서 소리 확 지르더니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곤 무언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게 큰 주사기와 밧줄 그리고 수영장 청소할 때 쓰는 세제를 이 세제를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멜란다 몸에 주입시켜버린 거예요. 산드라는요, 이 모든 일 크리스가 독단적으로 혼자 다 한 거고 나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말 안 믿었어요. 오히려 산드라 살인할 때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 이 두 사람 범행 저지르고 시신 처리하는데 총 8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그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좀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 감옥에 있는 리사와 연인 사이였어요. 미국의 최수종급으로 그녀를 생각했죠. 그런데 크리스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까? 크리스 이놈, 산드라와도 썸 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양다리? 감옥에 있는 리사, 불법 약물 소지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크리스 역시도 과거에 불법 약물 판매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드라 역시도 이 불법 약물 이력이 있어. 그렇다 보니 산드라, 불법 약물을 함께 거래하는 사업 파트너였나? 추정도 했어요. 여튼 일반적인 룸메이트일 가능성은 낮다. 크리스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이 추정하기론 이래요. 산드라 진술로 보면 범행할 때 크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란다, 넌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뭘 많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크리스 과거에 불법 약물 판매 전력이 있었어요. 이걸 멜란다가 알게 됐나?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것까지 해서 자신의 불법 행위가 신고될까 무서워서? 2023년 5월 23일 사건 발생 4년 후 재판이 시작되는데 범죄만큼이나 충격적인 게 이 재판 결과예요. 정신병, 조현병이 있는 여자가 병이 도져 집을 못 찾고 돌아다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리사, 남자친구한테 이 모든 걸 알려주고 도망가게끔 만들어줬죠. 그 죄로 징역 5년 나왔고요. 공범 산드라는 8년 후 가석방 자격이 생기는 징역 20년, 주범 크리스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와, 이거 너무 죄값이 약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온 거지? 24살 때 큰 성공을 이뤘어요. 남이 봤을 땐 그저 한없이 부러운 삶이었죠. 그런데 뒤로는 23살 때부터 앓게 된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짧디 짧은 삶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CCTV 영상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속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병이 도져가지고 어떤 환각, 환청으로 인해 그런 것 같고, 집을 못 찾고 있었던 것도 병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웃집 남자 브렌튼, 이 남자 뭐지? 싶었어요. 이 남자랑 멜란다 같이 서비스 센터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숨겼죠.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결론은 블렌튼이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입을 안 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뭐 알 방법이 없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순대로 나열해볼게요. 이 브렌튼과 그녀가 서비스 센터에 나타난 건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속옷만 입고 집을 찾아다니는 영상, 이웃집 현관문 열려고 막 했던 이 영상, 이거는요 31일 새벽 2시 30분에 찍힌 거예요. 이웃집이라는 걸 알고 그녀 다시 길가로 나왔죠. 그 이후 시간이 더 지나 같은 날 31일 오후 5시 반쯤 이 오빠 후안이 그녀가 집에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자면 멜란다가 속옷만 입고 집을 나와 돌아다닌 게 오빠가 집에 온 31일이 아닌 이미 그 전 30일부터 집을 못 찾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